41년이요. 당신에게 내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간까지 가져가려 했군요. 마치가 서서히 그녀의 의식을 잠식하는 순간 그녀의 귀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간의 비밀, 그리고 그 후의 계획. 간이식 수술실에서 들은 진실의 파편들이 41년의 결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내어주려던 간과 함께 사라질 뻔했던 인생.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헌신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상철 씨 정말 끝이에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건물 앞. 윤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방금 받은 등록금 고지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27만 원. 이번 학기도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지영아, 또 고민이니? 친구 민서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응, 조금. 민서는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혹시 내가 소개해준 중매 생각해봤어? 지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중매라니. 대학교 2학년인 자신에게 중매라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온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생 둘의 학비도 곧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 의대생 이름이 뭐였지? 이상철, 의대, 본과 3학년, 집안도 엄청 부유하대 병원 몇 개 운영하는 집안이래. 순간 지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의대생과 가난한 간호대생.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민서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상철 선배가 널 봤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나. 지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봤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앞 작은 카페. 지영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긴장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중매, 그것도 학비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지영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이상철이었습니다. 윤지영 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이 떨려 테이블 아래로 꽁꽁 숨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철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영 씨가 필요합니다. 지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의사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의사였죠. 그리고 저도 의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상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저에게는 의사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내가 아니라 의료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서울대 간호학과, 그것도 성적이 뛰어난 학생.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영 씨의 남은 대학 학비, 전액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졸업 후에 저와 결혼해 주세요. 순간 지영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학비 전에? 졸업 후 결혼? 마치 계약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진심이에요. 지영 씨의 열정과 성실함을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 실습 때 환자를 대하는 태도 모두 봤습니다. 지영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서는 동생들 학비 걱정, 학교에서는 등록금 걱정.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상철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뒷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보다 스스로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철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지영 씨. 그렇게 지영의 대학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학에 대한 열정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간이식 수술 과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더 빛나 보여.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돌멩이 같은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철과의 약속, 그 무게를. 상철과의 데이트는 어색하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의학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영은 간호학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지식이 맞물리는 순간들이 신기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최고의 간이식 전문 간호사, 저는 최고의 의사로. 상철의 말에 지영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꿈이 자신의 꿈과 닿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영의 마음에는 작은 기대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약속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상철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약속이 41년 후 자신의 간을 내어주려는 순간까지 이어질 줄은. 그것이 지영의 인생 첫 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기로 한, 그리고 누군가를 디딤돌 삼아 꿈을 이루기로 한 21살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이식센터. 윤지영은 수술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8시간의 장기 이식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직장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영 선생님, 오늘도 가시나요? 후배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영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50살의 얼굴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네, 어머님 간병인이 오늘 못 온다고 해서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31년. 시어머니의 뇌졸중 이후 계속된 간병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와 시어머니 간병인,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셈이었죠. 버스 안에서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문득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자신의 꿈과 희망도 함께 흘러갔던 거죠.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은 우산을 펴들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직업병일까요? 이제는 이 냄새가 향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말씀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지영을 알아보셨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식사는 잘하셨나요? 간호사 차트를 확인하며 지영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전문 간호사의 눈으로 보는 것과 며느리의 마음으로 보는 것, 그 사이에서 지영은 매일 밤 흔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할머니 병원이세요? 응. 아들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내일 시험인데 엄마가 봐주실 수 있나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태민아, 내일은 동생 병원비 때문에 야간 근무 들어가야 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동생들, 시어머니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빗겨드리며 지영은 문득 자신의 대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상철과의 약속으로 시작된 인생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네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거실에는 상철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명 흉부외과 의사로 성공한 남편은 요즘 TV 의학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상철의 물음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함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아까 병원에서 전화 왔어. 상태가 안 좋아지셨대. 지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간병의 부담은 더 커질 텐데.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가볼게요. 상철은 지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 지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지영은 가방에서 동생의 대학 등록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달 야간 근무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 동생의 간호대학 졸업까지 조금만 더 버텨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간이식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상철을 마주쳤습니다. 응급 상황이야. 내가 필요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지영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 수술이 끝나고 지영은 탈의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 되었을까요? 지영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세요? 동료 간호사의 말에 지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의 꽃집 앞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샀을까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태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금세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일도 병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41년. 지영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을 위한, 아들을 위한, 시어머니를 위한, 동생들을 위한 헌신의 시간들. 그 긴 세월 동안 지영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영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어주려 했던 그 순간에 서울대학교 병원 간이식 센터. 윤지영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병상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아닌 병상 위에 환자로 누워 있자니 낯설었습니다. 지영 씨, 긴장되세요? 마취가 의사의 질문에 지영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은 이미 태풍이 지나간 뒤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41년 동안 이런 수술 수천 번은 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상철의 간암 진단 후 지영은 망설임 없이 간 기증을 자원했습니다. 간 이식 전문 간호사로서 이 수술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상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으며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분을 위해 이렇게까지. 지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헌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1년간의 결혼 생활, 이제 와서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취제를 주입할게요. 10가지 세어보세요.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잠들기 직전 어딘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술 잘 되면 이제 끝이야. 지영의 의식은 흐릿했지만 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소라야. 지영이 간 이식 받고 회복되면 바로 이혼할 거야. 순간 지영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취 상태의 몽롱함 속에서도 그 말의 의미가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이혼? 김소라?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몇 번 마주쳤던 여성, 10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니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10년? 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가요? 간까지 떼어가고 이혼한다고? 의식이 점점 더 흐려졌지만 지영은 필사적으로 깨어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취제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지영 씨, 들리세요? 눈을 떴을 때 지영은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에 통증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어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이 취소됐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운명이 자신을 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어디 있나요? 이 교수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곧 오실 거예요. 지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들었던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간호사가 모두 나간 후 지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김소라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병원 내 연락처 목록에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간호사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철이 종종 심장내과에 들른다고 했던 것, 갑자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진 것,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지영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젊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김소라 씨죠? 저는 이상철 교수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지영은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녹음기를 켰습니다. 41년간의 간호사 경험이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일까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소라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과 제 남편은 어떤 사이인가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흐느낌 소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41년간 지켜온 성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진실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계획도 있었나요? 네. 교수님이 수술 후에 지영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고마워요. 소라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통화를 끊은 지영은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일함으로 바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지영아, 괜찮아?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수술을 못했어. 지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1년 동안 함께한 남자.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철 씨, 나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상철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지영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야? 지영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지만 의지력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취 중에 들었어요. 당신이 소라와 통화하는 거. 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착각한 거야. 지영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소라 씨와 통화했어요. 모든 걸 인정했어요. 순간 상철의 눈에서 당혹감이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가 돌았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오래 참았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위한 눈물은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41년이요. 당신에게 내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간까지 가져가려 했군요.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상철 씨, 정말 끝이에요.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영은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회의실. 윤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에는 병원 의료진들과 아들 태민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41년간의 간호사 경험이 이런 순간에도 그녀를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녹음기에서 상철과 김소라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술실에서 들었던 그 대화, 그리고 지영이 직접 소라와 나눈 대화까지.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간 이식 받고 회복되면 바로 이혼할 거야. 10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니야?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진 것이 지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의 동료 간호사 미경이 일어나 지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영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미경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1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 그것이 지금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법무팀장인 박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철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가면이 벗겨진 후에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제 목소리가 맞긴 합니다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김소라 씨는 그저 동료 관계일 뿐이고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누군가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 교수님, 방금 들은 녹음은 동료 관계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상철은 갑자기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제가 일시적인 판단 착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41년 동안 함께 해온 가족이잖아요. 지영은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상철의 눈빛이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당당한 흉부외과 의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들킨 비밀에 당황한 남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가 수술 전에 들었다는 대화는 마취 상태에서 오해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학적으로 볼 때 박 변호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이 교수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김소라 씨와의 통화 녹음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상철은 손을 내저으며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지영 씨가 유도한 대화잖아요. 소라가 당황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이에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순간 태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태민의 외침에 회의실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습니다. 태민아, 진정해. 하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까지 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태민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지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상철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태민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넌 내 아들이잖니. 우리 가족인데. 태민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지영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영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41년이에요. 41년을 함께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은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 없죠. 상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유명 흉부외과 의사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안 돼요. 병원에서의 제 위치, 명성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지영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상철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의 평판, 그의 재산, 그의 지위였습니다. 41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결국 자신은 그의 삶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상철 씨? 회의가 끝난 후 지영은 병원 법무팀과 함께 별도의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동생들도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막내 동생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41년 동안 난 내 눈으로만 봤나 봐.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 법무팀장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윤 선생님, 남편분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봤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쓰인 총액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300억?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병원 지분, 부동산, 해외 계좌 등을 모두 합하면 약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둘째 동생 지연이 충격에 빠진 듯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31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우리 학비까지 대느라 허리 휘는 동안에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최근 10년 사이에 김소라 씨 명의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영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정확히 태민이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한 시점부터였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상철은 새 삶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대화 중에 문이 열리고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잠시만요. 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법무팀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 자리는 윤 선생님의 법적 상담 시간입니다.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상철은 흔들리는 걸음으로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의 당당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비굴한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영 씨, 제발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지연이 분노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돈은 언니가 31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하며 병원에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동안 형부가 모은 거예요. 언니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죠. 상철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영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토라 일은 일시적인 감정이었어. 내가 진짜 내 아내야. 제발 날 망치지 마. 지영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41년 동안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남편이 이제는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산과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공포만 있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상철 씨. 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상철은 무릎을 꿇은 채로 주먹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나를 버리겠다고? 41년이야. 넌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순간 법무팀의 직원들이 다가와 상철을 부축해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녹음 내용, 재산 은닉 증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태민이 지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지영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니? 어머니 편에 서겠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가족을 지키셨는지.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아들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키가 훌쩍 큰 아들이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병원 로비에서 지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심지어 청소부와 경비원까지 모두 지영이 41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었습니다. 미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 편이에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든 말씀만 하세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에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동생들과 함께 오랜만에 친정에 모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집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있잖아. 걱정 마. 지영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1년 동안 쌓아 올린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차례인가 봐. 지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무너진 성 위에 그녀는 새로운 성을 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지영은 증인석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 동료들, 의사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두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지영 증인, 41년간 간이식 전문 간호사로 근무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력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영의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관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1년간 간이식 전문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3,000건 이상의 간이식 수술에 참여했고 간이식 환자 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증인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으로도 병원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1년 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동료들이 나와 지영의 인품과 전문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환자들의 편지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모두가 증언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상철 측 변호사가 지영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 증인은 마취 상태에서 들었다는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마취 상태에서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취의 단계는 여러 가지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의식이 흐려져도 청각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의 진실성은 이후 김소라 씨와의 통화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으셨죠?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전문적 지식과 확고한 태도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윤지영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피고 이상철에게 위자료 1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150억 원. 그녀의 41년 인생이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되다니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태민이 달려와 지영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영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끝이라기보다는 시작 같았습니다. 63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지영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작은 정원이 있는 테라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미경이 찾아와 새 집을 구경했습니다. 와, 정말 예쁜 집이네. 어떤 기분이야?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낯설어.
하지만 좋아.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야. 미경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의료윤리 교육자 자격증 과정이야.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대신 의대생들에게 의료윤리를 가르치려고 해.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 경험이 정말 값진 가르침이 될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경험, 특히 간을 기증하려 했던 그 결정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처리관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영은 TV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철 교수는 오늘 오전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지영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41년의 인연, 그것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태민이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수술이 실패했대요. 간 기능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투석으로 버티고 있지만. 지영은 말없이 전화기를 쥐었습니다. 투석, 간 기능 상실. 그녀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태민아. 내 아버지니까 병원에 가봐.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은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간병인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윤지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일주일 후 지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섰습니다. 의대생들과 간호대생들이 모여 그녀의 첫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의료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41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향한 헌신과 자신을 향한 배려 사이의 균형.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모든 헌신 끝에 배신을 당하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실 수 있나요?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되니까요. 내 인생의 첫 번째 막은 끝났지만 두 번째 막은 이제 시작됐어요. 그날 밤 지영은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이혼이 성공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64살,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로서 살기 시작한다. 강남 필라테스 스튜디오. 윤지영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몸을 느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64세의 자신. 41년 동안 남편과 가족을 위해 달려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영님,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강사의 목소리에 맞춰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뻣뻣한 줄 몰랐어요. 옆에서 함께 운동하던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저도요. 4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내 몸은 돌보지 않았네요. 지영의 말에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일을 했죠.
순간 지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난 것이 반가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41년 만에요. 41년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신미경이라고 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경을 통해 지영은 새로운 출발 모임이라는 중년 여성들의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 새 삶을 시작한 60대 여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 지영은 단상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간이식 환자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41년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장기 이식은 단순한 의학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깊은 연결입니다. 기증자의 마음, 받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의료인의 역할. 학생들은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실과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윤 선생님, 다음 달 의료윤리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라니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기증의 심리적,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길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오랜만에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간호대 4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0년 전 대학 동기들,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후 남편과 시어머니 간병, 아들 양육에 묻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초대장을 바라보며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41년간의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러나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동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지영이 맞아? 친구 수진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에요. 지영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동기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의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해외에서 살았고, 누군가는 일찍 은퇴해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어땠어? 의사 남편과의 생활은 어땠니?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최근에 이혼했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계약처럼 시작된 결혼, 시어머니 간병, 남편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깨달음까지. 그래서 지금은 의료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야기를 마치자 수진이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40년 동안 어디 있었니? 왜 연락하지 않았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정, 그것이 이렇게 쉽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출발 모임에서 지영은 동창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럽 여행 가는 게 어때요? 60대의 여성들, 비슷한 경험을 한 우리들이 함께.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유럽 여행.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학회 때문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 지영은 항상 집에 남아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지영은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는 새로운 출발 모임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중반의 여성들, 각자의 인생에서 두 번째 막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떨리시나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64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 지영은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시 로마에 올 수 있기를. 친구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영 씨, 뭐 빌었어요?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의 가능성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64세 윤지영, 인생 1막 종영, 2막 시작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을, 상실이 아닌 발견을, 슬픔이 아닌 기쁨을 선택한 여정. 지영은 이탈리아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하늘처럼 신선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